안녕하세요. 다라스 마지막 데모데이 발표를 맡은 아론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발표할 목차고요. 네,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구축해놨던 운영 환경입니다. 네, 굉장히 예쁘죠? 네, 굉장히 이쁘기도 하고 문제없이 제대로 동작하는 환경인데 이 운영 환경 한 개로만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팀은 좀 문제점을 느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이 운영 환경 한계에서 이제 QA나 아니면 서버 환경에서도 제대로 돌아가는지 테스트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이 운영 환경 한계로만 유지를 한다면 실제 런칭하고 나서 서비스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팀은 개발 환경을 이거랑 비슷하게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배포 직전에 테스트 목적인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와 최대한 유사하게 구조를 가져가려고 노력을 했고요. 다만 이제 CI/CD를 맡고 있는 GitHub 액션을 이제 학습 목적으로 젠킨스로 한번 바꿔보고 또 로그 관련된 부분도 이 관리보다는 에러 디버깅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로그를 관리하는 부분인 ELK도 제거하여 슬랙으로만 에러 관리를 하도록 바꿨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스키마 관리입니다. 저희 팀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문제점 중 하나는 이제 스키마 관리였는데요. 기존에는 JPA DDL 오토를 사용해서 스키마를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가 배포를 할 때마다 기존 데이터가 사라지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직접 저희가 DB 서버에 접속해서 쿼리를 입력해서 스키마를 바꿔주는 방법도 있지만 굉장히 번거롭고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작업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플라이웨이를 도입해서 이 문제점들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플라이웨이 도입에 대한 저희 팀의 좀 상세한 특징으로는 일단 버전을 날짜별로 이렇게 관리를 했어요. 날짜별로 관리를 하니까 이제 협업 환경에서 동일한 버전을 서로 사용하는 이런 충돌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고 또한 날짜별로 이렇게 파일들이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날짜별로 어떤 변화가 있었나 좀 직관적으로 변경점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이제 테스트 환경에서도 플라이웨이를 적용했다는 것인데요. 테스트 환경에도 플라이웨이를 적용을 하게 되니까 서비스에서 사용될 스키마와 동일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어서 테스트의 신뢰성을 좀 더 확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나큐브입니다. 저희 팀은 저희 프로젝트의 정적 분석 리포트를 받아보기 위해서 소나큐브를 도입했는데요. 저희 기존의 개발 환경에 도입된 젠킨스에 소나큐브를 연동하는 방식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소나큐브를 도입하고 나니까 이렇게 저희 팀의 전반적인 프로젝트 상태를 파악할 수 있었고 또 구체적으로는 어떤 예상 가능한 버그들이 있었나 또는 이제 자코코 HTML을 타고 들어가서만 볼 수 있었던 테스트 커버리지 등을 여기서 한 번에 볼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함을 좀 느꼈습니다. 다음은 로그 클라우드 워치 로그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구성하고 있던 로깅 툴들은 이에 저희의 로깅 파일들을 관리해주는 ELK 그리고 에러가 발생했을 때 슬랙으로 알람이 오도록 이렇게 했었습니다. 슬랙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세하게 에러들이 와서 디버깅하기 좀 굉장히 편한 점도 있었는데요. 근데 이 구조의 문제점은 이제 애플리케이션 서버까지 내려오지 않는 엔진엑스 서버에서 발생하는 에러 같은 경우에는 로깅으로 잡히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 엔진엑스 서버의 로깅을 클라우드 워치 로그에 도입을 하게 됨으로써 이것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발표자 고니가 마저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발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비와 함께 다라스의 프론트를 개발한 고니입니다. 발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GitHub 액션을 이용하여 특정 브랜치에 PR이 올라오거나 머지 혹은 푸시가 이루어졌을 때 자동으로 테스트와 배포가 진행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리팩토링이나 기능 추가로 발생하는 오류들을 사전에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프론트 간에서 발생하는 에러는 대부분의 경우 서버가 아닌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개발자가 어떤 에러가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에러 모니터링 서비스인 센트리를 도입하여 배포 환경에서 발생하는 에러를 추적하고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의 사실처럼 센트리를 이용하면 해당 에러가 어떤 컴포넌트에서 발생했는지 그 위치와 에러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에러가 발생한 경우 슬랙 채널에 알람이 오도록 설정할 수 있어 에러가 발생한 경우에 보다 빠른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의 핵심 성능 지표는 사용자에게 얼마나 빠르게 요소를 보여줄 수 있는가입니다. 댓글 모듈은 사용자가 원하는 도메인의 iframe의 형태로 삽입이 되기 때문에 로딩 속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화면의 첫 요소를 그리기까지 걸리는 시간인 FCP와 가장 큰 컨텐츠를 보여주는 데까지 걸리는 LCP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능 측정에는 라이트하우스를 사용하였습니다.
성능 최적화를 이전에 측정한 도메인별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댓글 모듈의 경우 페이지가 하나이고 필요한 라이브러리의 수가 관리자 페이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별도의 최적화를 하지 않고도 높은 퍼포먼스 점수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스프린트에서는 성능 최적화가 더 시급한 관리자 페이지에 집중을 했습니다. 관리자 페이지의 성능 점수가 낮은 이유는 바로 하나의 번들 파일의 크기가 매우 컸기 때문입니다. 무려 1.8메가에 달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코드를 화면에 예쁘게 보여주는 하이라이트 JS가 전체 크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코드 스플리팅을 적용하였습니다. 각 페이지마다 필요한 라이브러리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모든 페이지가 하나의 번들 파일을 공유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기존에 하나로 번들링된 파일을 총 3가지의 파일로 분리하여 각 페이지에 접근 시 의존성이 있는 라이브러리 파일을 다운받도록 만들었습니다. 코드 스플리팅을 사용하면 페이지 접근마다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불러오는 동안 화면이 깜빡깜빡 거리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다음 페이지에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미리 불러오는 프리로딩을 도입하여 해결을 하였습니다. 코드 스플리팅 적용 후 메인 페이지를 비롯한 설치 가이드 페이지와 통계 페이지 모두 점수가 기존 71점에서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설치 가이드 페이지의 점수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하이라이트 JS를 대체할 수 있는 더 가벼운 라이브러리가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리서치 중 저희가 사용한 라이브러리의 공식 문서를 다시 읽어보게 되었고 그곳에서 라이브러리를 더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공식 문서를 꼼꼼히 읽어보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라이브러리를 라이트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도입하니 하이라이트 JS의 크기가 눈에 띄게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설치 가이드 페이지의 성능 점수 역시 91점으로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으로 AWS의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제공하는 Gzip 옵션까지 활용하여 특정한 최종 성능 최적화 점수는 처음 71점에서 대폭 상승하여 최대 99점까지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 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현재 다라스 댓글 모듈이 달려있는 티스토리 화면입니다. 티스토리 화면에서 새롭게 추가된 기능으로 대댓글 달기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를 누르고 과거 순이나 최신 순, 좋아요 순으로 댓글을 정렬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내 정보 페이지를 누르면 바로 로그인 상태로 해당 정보 페이지로 이동하여 본인의 프로필과 별명을 쉽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회원 정보를 수정하고 나서 다시 본인이 달았던 댓글을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나 상태가 원활하지 않은 것 같네요. 네, 이렇게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스프린트에서는 추가적으로 통계 페이지가 추가되는데 이렇게 기간을 선택해서 시간별, 일별, 월별로 본인이 작성한 댓글이 현재 몇 개가 달렸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댓글 관리 페이지에서 현재 어떤 댓글이 달렸고 그리고 이러한 댓글들을 쉽게 삭제, 검색어로 쉽게 구해서 삭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모바일에서도 쉽게 통계 페이지와 그리고 댓글 관리 페이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어디든지 쉽고 간편하게 다는 댓글 모듈 타라스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1분 남았는데 질문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이라이트 JS가 어디에 달렸는지는 잠시 화면을 보여드리면 이 설치 가이드에 이제 스크립트 코드를 삽입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했습니다. 댓글 모듈만 질문. 잠깐만요. 질문이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제가 모르겠어서 질문으로 댓글에 마크다운의 인용물 넣을 수 있나요? 현재 마크다운 기능은 제공되지 않고 있고 일반적인 텍스트만 넣을 수 있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댓글 모드만 별도로 라이트하우스를 특별한 거야. 네, 그 저희가 아이프레임에 사실 삽입되는 거다 보니까 아이프레임까지 포함해서 측정을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저희가 현재까지는 아이프레임에 삽입된
요소와 그리고 페런트 프레임 자체를 통합적으로 성능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를 못해가지고 별도로 댓글 모듈만 지금 라이트하우스로 측정을 했습니다.